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나요? 거울 속 당신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던가요?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나요? 아니면 무언가 아쉬운 얼굴이었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나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었는데, 나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나도 빛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숨겨둔 재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은 접어둔 꿈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나는 가수가 될 거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꿈을 접어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했을까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시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꿈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재능을 숨겨야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시인이었지만 여자라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허난 서론은 어릴 때부터 글을 썼습니다. 오빠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시를 쓰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글을 쓰는 건 천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시는 몰래 썼습니다. 밤에 몰래 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썼습니다. 27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빠 허균이 중국에 전했고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읽습니다. 죽어서야 인정받았지만 결국 빛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화나지 않나요?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별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학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수많은 재능이 묻힙니다. 수많은 꿈이 사라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중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재능을 묻어둔 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묻힌 재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건 개인의 불행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손실입니다. 한 사람의 재능이 묻히면 그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그 재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들, 그 재능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들 모두 사라집니다. 400년 전 조선에서 한 여성의 재능이 묻혔습니다. 그녀가 살아생전에 인정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시를 썼을 겁니다. 더 깊은 작품을 남겼을 겁니다.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시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을 묻혀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재능이든 펼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별이나 나이나 환경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도 많은 재능이 묻히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묻어둔 재능이 있나요? 어릴 때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선생님도 칭찬했습니다.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미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화가는 굶어 죽는다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미대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화가가 됐더라면 어땠을까?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성공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래방에서나 가끔 부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도전했더라면 어땠을까? 가수가 됐더라면 어땠을까? 글을 잘 썼습니다. 101장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글쓰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 보고서나 씁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계속 썼더라면 어땠을까? 작가가 됐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무엇을 포기했나요? 무엇을 접어뒀나요? 그리고 가끔 생각하지 않나요? 그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재능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정말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다만 묻혀 있을 뿐입니다. 깨우면 됩니다. 꺼내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이라도 꺼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50대라고요. 60대라고요. 70대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으면 지금 그리세요. 노래를 부르고 싶었으면 지금 부르세요. 글을 쓰고 싶었으면 지금 쓰세요. 프로가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명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는 것 자체입니다. 재능을 펼치는 것 자체입니다. 여러분, 허난설원은 27에 죽었습니다.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는 죽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죽어서야 인정받았지만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늦었지만 빛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녀의 시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쓴 시가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쓴 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담았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담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영혼을 담으면 됩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세요. 좋아서 하세요. 행복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 있는 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여자가 시를 쓰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글을 쓰면 이상하게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왜 여자는 시를 쓰면 안 되나요? 왜 여자는 글을 쓰면 안 되나요? 성별이 뭐가 중요합니까? 재능이 있으면 펼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 그게 그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여전히 그런 편견이 있지 않나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편견이 재능을 막습니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저래야 한다.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 학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편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선입견들이 여전히 재능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런 선입견을 깨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펼치면 됩니다. 여러분 시를 몰래 썼다고 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썼습니다. 낮에는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혼자 깨어있는 시간, 그때 시를 썼습니다.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계속 썼을까요? 쓰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쓰기가 그녀의 숨이었습니다. 시쓰기가 그녀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나요?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 있다면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세요. 그게 진짜 재능입니다. 그게 진짜 예술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딸도 죽고 아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슬펐을 겁니다. 너무 슬펐을 겁니다.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 시를 썼을 겁니다. 슬픔을 시로 썼을 겁니다. 아픔을 글로 풀었을 겁니다. 시쓰기가 그녀의 치유였을 겁니다. 시쓰기가 그녀의 위로였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의 치유, 여러분의 위로, 힘들 때 하는 것, 슬플 때 하는 것, 외로울 때 하는 것,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펼쳐야 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래를 부르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의 재능입니다. 그걸 펼치세요. 그걸 계속하세요. 치유를 위해서라도 하세요. 위로를 위해서라도 하세요. 여러분, 27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몸이 약했다고도 하고 마음이 아팠다고도 합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하는 고통, 억눌려 사는 슬픔, 그게 병이 됐을 겁니다. 그게 그녀를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재능을 억누르지 마세요.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억누르면 아픕니다. 억누르면 죽습니다. 꺼내세요. 표현하세요. 펼치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재능은 억누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펼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빠 허균이 여동생의 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져갔습니다. 중국 문인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조선에 이런 시인이 있었다니. 허난설원의 시집이 중국에서 출판됐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죽은 후에 인정받았습니다. 늦었지만 빛을 봤습니다. 가족이 알아준 게 중요했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의 시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 있다면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의 응원을 힘으로 삼으세요. 없다면 찾으세요. 만드세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어디든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게 재능의 힘입니다. 그게 예술의 힘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작품은 남습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재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남기세요. 여러분의 재능으로 무언가를 만드세요. 그림이든 글이든 노래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만들고 표현하고 남기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흔적이 될 겁니다.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누군가 여러분의 작품을 볼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재능을 느낄 겁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죽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후회되는 건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요. 한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도했으니까요.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궁금해합니다. 만약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지금 그리세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지금 부르세요. 글을 쓰고 싶으면 지금 쓰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능을 묻어둔 여러분에게 다시 꺼내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세요. 당신의 재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꺼내세요. 지금이라도 펼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오늘 그림 한 장 그리세요. 오늘 노래 한 곡 불러보세요. 오늘 글 한 편 써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어느새 여러분의 작품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27에 죽었지만 신은 400년을 살았듯이 여러분의 작품도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영원히 빛날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예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힘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드세요. 계속 표현하세요. 계속 빛내세요. 당신의 재능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재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꺼내세요. 지금이라도 펼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시인을 깨우세요. 당신 안의 화가를 꺼내세요. 당신 안의 예술가를 살리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시는 언젠가 빛을 볼 겁니다. 당신의 그림은 언젠가 걸릴 겁니다. 당신의 노래는 언젠가 들릴 겁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그날을 위해 지금 펼치세요. 당신은 이미 재능이 있습니다. 다만 묻혀 있을 뿐입니다. 꺼내세요. 지금 꺼내세요.